그물망자. 그물망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굳어진 거는 활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활자 때문에 그물망자. 그물이라는 것은 망태기는 대나무 같은 것들로 짜서 만든 거고, 요 그물망자는 아마 밧줄이나 뭐 이런 걸로 아마 만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물망. 자, 그러면 요 글자가 없을 망자입니다. 원래 이게 망자를 발음으로 해서 요걸 그물망으로 하고 단독 사용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물망으로 하고 싶었는데, 요것이 그물망에서 그만 또 없을망으로 바뀌었어요. 요거에 음가를 갖게 된 거예요. 없을망. 음가와 훈가를 갖게 된 거예요. 이 글자는 여러분이 성은이 망극하다 했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다음이 없다는 뜻이죠.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망측하다, 측량할 길이 없다가 망측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물의 재료인 실사를 집어넣은 글자가 뭐예요? 이게 그물망, 어망하는 것입니다. 어망, 일망타진 수사망 할 때 쓰는 말이죠. 요 없을망하고 비슷한 글자가 그 다음에 매산 들어간 산등성이 강입니다. 산등성이 강.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이 계속 연결이 되는 이 윗부분, 이걸 뭐라 그래요? 산등성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그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이 가의 테두리와 같은 탄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등성이 강자입니다. 단독 사용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그물에서도 가장 단단한 부분이 별이듯이 산 가운데서도 가장 단단한 부분이 산등성이에요. 여기는 저기 그물은, 이 안에 있는 그물은 칼로 이렇게 끊으면 금방 끊어질지 몰라도 이 테두리는 워낙 굵고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칼도가 붙으면 뭐예요? 굳셀강. 칼로 베어도 잘 안 베어지는 단단한 밧줄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칼로 베어도 잘 안 베어질 정도의 단단한 강한 굵은 밧줄을 가리켜서 실사를 집어넣어서 별이 강 그런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대강, 기강 이런 것이 별이 강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도 강한, 금속 성분은 강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것이 강철, 강자 된 겁니다. 강철. 강력한 물체인 금속, 강력한 금속, 강철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그물이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쪼개 패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그물 망태기에다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자죠. 반대로 이거 망태기에 있는 물건을 돈 받고 내주면 뭐예요? 팔매죠. 네. 자, 이 안일비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니다 이래요. 자, 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정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물에 갇히게 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허물죄입니다. 올곧은 사람에게 우리가 물건을 맡기고 인생을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올곧은 사람에게 망태기를 맡긴다, 그물을 맡긴다, 둘, 치자입니다. 치중하다, 도치, 방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가해야 되죠. 형벌이라는 것은 꼭 뭐만 있습니까? 형벌은 일단 가두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렇죠? 가두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훈계하고 그 다음에 벌 주고 죄 벌입니다. 가두는 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잔소리 꾸중도 등도 버리고 그 다음에 칼로 또 뭐 팔을 자른다거나 손을 자르는 것도 버립니다. 죄 버립니다. 훈시 체벌로 죄를 묻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 죄인을 잡아 가두는 곳이 어디냐? 요거는 놈자자지만 잡아온 짐승을 삶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잡아온 짐승이나 재물을 삶는 모습이에요. 잡아온 포로도 되겠죠? 죄를 진 놈을 잡아와가지고 그물에 가뒀다? 가두는 데가 어디예요? 관청서, 그래서 경찰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가둬놓은 사람을, 그물에 걸린 사람을, 이 능자는 고음입니다. 고음. 이건 고음인데, 고음이라는 글자 있는데 고음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능할 능으로 바뀐 거예요. 고음 같은 것들을 이런 데다 그물에다가 잡아놔봐야 해볼 방법이 없어요.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방면할 파, 풀어준다, 놔준다, 파면 이를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거죠. 파면. 그 다음 파업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자,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뭘로? 실로, 밧줄로. 밧줄로 만든 이 그물이 뭐예요? 새 잡는 그물, 새 그물 나입니다. 새 그물 나. 네, 나열하다, 망나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그물이라는 것은 고기나 잡고 새나 잡을 때 써야 되는데 말을 잡았어? 예? 말을 그물 씌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을 그물 씌워놓으면 욕할 매자입니다. 말은 그물 씌워놓으면 잘못하다가는 그 안에서 죽어볼 수 있어요. 막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매도하다 할 때 이거 쓰는 거죠. 매도하다가 이거 씁니다. 욕할 매자입니다. 욕할 매자. 자, 그러면 이런 그물들을, 망태기들을 만드는 방법이나 망태기나 그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 갈고리 골, 바늘 코, 그러죠? 예, 갈고리 골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망태기를 엮거나 짜야 되겠죠? 예, 요것은 나여줄연인데요. 나여줄연입니다. 단독 사용 없습니다. 거의. 나여줄연인데 뭐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모양을 하고 있긴 해요. 독특하게 생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배틀 짤 때 배 짤 때 이거 저기 실감계 배틀북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나여줄여로 돼 있어요. 나여줄여, 줄이라는 게 아니고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흥미있는 거는 발음기어로만 이제 쓰이는데 미리 예자가 2개 있습니다. 미리 예자가 2개 있어요. 머리혈이 들어가는 게 있고 코끼리 상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미리 예자가 이게 2개 있어요. 미리 예자가 코끼리 상과 머리혈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예금 어디 써야 되겠어요? 예언 어디 써야 되겠어요? 1번, 2번. 자, 예언 어디 써야 되겠어요? 자, 여기 1번이고 2번입니다. 자, 예언 어디 써요? 예언 몇 번? 2번. 2번이죠. 예금 1번. 예금이라는 것은 머리로 미리 앞날을 미리 생각해 가지고 저축하는 돈이기 때문에 머리가 관련이 있는 거고, 예언이라는 것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지만 예측하는 거죠. 동물들은,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지진 발생하기 전에, 일부 동물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도망가죠. 그럴 때는 이겠습니다. 예언, 일기예보도 써야 되겠어요. 예보? 일기예보 1번, 2번. 2번입니다. 예보.
마을 리자에다가 발음교로 쓰면 들 야자입니다. 예, 광야 할 때 들 야자예요. 발음교입니다. 그 다음에 집엄자에다가 나였으면 차례 소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큰 집에는 순서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 배틀을 짜는 모습에서 이 배틀북이 날실과 시실 사이에 실을 끼우고 막 이렇게 차례차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에서 차례서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발음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갈고리 골자는 글자가 부수자에 사용되긴 했지만 실제로 원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수가 갈고리 골자지만 마칠 요자입니다. 마칠 요자예요. 애가 쑥 튀어나온 장면이 어떻게 돼요? 팔만 하나 딱 그어버리면 아이 자자인데 애가 쑥 튀어나온 장면 같아요. 마칠 요자입니다. 애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출산이 끝난 거잖아요. 마칠 요자입니다. 마칠 요자예요. 자, 마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뭐냐? 요거는 요 높을 고하고 마칠 요하고 합자예요. 성, 재단 쌓기를 어떻게 했다? 마쳤다. 그래서 이게 형통할 형자입니다. 형통할 형자. 형통할 형자. 성 쌓기를 마쳤다. 재단 쌓기를 마쳤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제 신으로부터 뭔가 이제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만사형통. 자, 여기에서 성 쌓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용도가 다 한 놈은 이제 없애버리면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사장이 끝났어요. 사장께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장께. 사장이 끝났어요. 사장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잡으면 되죠. 어디다가? 불에다가. 이게 삶을 팽자입니다. 팽당했단 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용도 팩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토끼가 사 죽으니까 개를 삶아 먹었다. 토사구팽에서 나온 겁니다. 팽당했다 그러죠. 용도 팩입니다. 보통 회사가 창업할 때 보면 공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은 창업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더 커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드는 느낌은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팽당했다. 자, 이것이 요거는 어떤 차이예요? 요거는 형통할 형자고 요거는 뭐예요? 누릴 형자입니다. 요거는 성 쌓기를 마쳤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성 쌓하고 아들자예요. 요게 성이나 제단이 럴 경우에 제단에다가 제사 드리는 장면이죠. 제산에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산에 제사 드리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겠죠.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느냐?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자 들어가는 누릴 향자입니다. 요거랑 딱 옛날 글자 반대되는 글자가 이거예요. 두톨 후자입니다. 요거는 조상에게 자손들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이고 요 글자는 반대로 조상들이 자식들에게 복을 베푸는 장면이에요. 두톨 후자입니다. 요거 옛날 글자는 딱 보면 딱 반대로 돼 있어요. 두껍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누릴 향자인데 어쨌든 이제 선조들이 지금 조상들이 이제 후손으로부터 지금 뭔가 잘 대접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라 그러면 잘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 이게 문육자인데 이런 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행자. 이 다행행자가 뭐였죠? 다행행자는 이거 착고라 그랬죠? 착고. 기억나시죠? 착고에 손 이렇게 넣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집자야, 집행. 예? 요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거랑 똑같은 글자인데, 극자랑. 제사 지내면서 두 손으로 지금 재물을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니 지금 제사라는 것은 원래 제사 지내야 될 적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 뭐 음식을 바치고 있어. 야, 저 누구냐? 누가 저 제사를 지내냐 저거? 누구? 숙자입니다. 정말 제대로 제사를 지낼 만한 자격이 되느냐 이러죠. 누구 숙자예요. 단독 사용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최상의 물건을 음식을 바쳐야 돼. 그래서 음식을 익혀가지고 완전히 익혀가지고 바쳐야 돼. 이걸 숙자입니다. 완숙, 숙련 이런 말이어서 나온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목욕제게 해야 됩니다. 순박할 순자입니다. 순박할 순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구구로 넘어가 보십시다. 절구구. 절구구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절구질 할 때 절구 있잖아요. 우리 시골 가면 절구, 곡식을 넣고 이렇게 절구 꽁이로 빻는 절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구. 절구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절구. 혹시 또 절구를 안 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플라스틱 절구 있잖아요. 네. 절구구자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죠. 요거랑 합자예요. 그렇죠? 요거는 구덩이를 파는 삽. 네? 구덩이를 파는 삽이에요. 구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덩이를 파는 삽인데 손으로 구덩이를 파야 되니까 삽질해야 되니까 손으로 삽질한다? 삽자에 구덩이에다가 삽을 확 집어 꽂았어요. 그러니까 꽂을 삽자예요. 책 중간중간에 그림 들어간 걸 뭐라 그래요? 삽파. 예. 집어넣는 걸 삽입 그러죠. 예. 자, 예, 이게 절구인데요. 까치석 까치작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절구구하고 뭐의 합자예요? 세조체 합자예요. 그러니까 이 절구처럼 생긴 이 새집을 갖고 있는 새는 뭐냐? 뭐예요?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이렇게 만든 집이 뭐예요? 이게 까치집이죠, 까치집. 이 까치집이에요, 까치집. 나무 풀이나 나무가지 이런 걸 모아다가 이렇게 까치집을 만든 거예요. 네? 까치집. 그래서 까치석 까치작입니다. 이 친구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친구는 뭡니까? 풀초하고 그 다음에 새추하고 그 다음에 절구구예요. 그러니까 새가 집을 짓는데 뭘로? 나무까지나 풀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절구가처럼 집을 짓는 거예요. 새 집은 다 절구처럼 속이 비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놈이 어제 진 집인지 1년 전에 진 집인지, 즉 신축인지 구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까치집 보고 나서 여러분들 아 저거는 3년 됐구나 알 수 있어요? 몰라. 그냥 계속 어제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속 그놈이 그놈이야. 왜냐면 마른 놈으로 지니까. 그래서 친구란 뭡니까? 어제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거 같고 오래돼. 그렇잖아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매일 만나지만 오래되었고 묵을수록 좋은 게 친구. 그래서 이게 오래를 굳자. 그러니까 친구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구구자는 아니지만 이런 글자가 있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예, 여기 떨어져 있죠. 이거 양손 국자고 이거는 마주들 요거 밑에 받들 봉자죠. 아니 두 손 받들 공자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마주들 연대. 요거는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요 양손 국자입니다.
이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뭐예요? 집어넣으면 술의 여자가 되는 거죠. 예. 술의 여자 되는 거요. 이 안에다가 또 이 안에다가 네 사람 안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뭐예요? 줄 여가 되는 거예요. 손 하나 더 들어가면 들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들어가면 뭐예요? 일어날 흥자 되는 거예요. 예. 다 한꺼번에 뭔가 하는 장면들이죠. 자, 여기에서 이게 절구인데, 절구란 곡식 빻는 용구입니다. 여기다가 곡식을 빻고 나서 손으로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 되죠. 퍼낼 요자입니다. 단독 사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퍼내야 될 곡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벼거든. 벼 하나 집어넣어서 벼도 그랬습니다. 도열병, 입도, 선매 외에는 이 글자가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추를 빻은 다음에 쌀을 빻을 수는 없어요. 고추를 빻고 나서 콩을 빻으면 안 되죠. 고추 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 넘칠 도자 이런 얘기죠. 여기에 손 대신 손은 집어넣은 거지만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집어넣은 게 아니고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함정 함자입니다.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함정은 어디다가 만드느냐? 흔히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다 만들어요. 그 길이 어디야? 언덕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빠질 함자입니다. 저희 어릴 때 강원도에서 놀 때 어떻게 놀았느냐? 이렇게 시골길, 이 들길이 있잖아요? 들길이? 그래, 이게 들길에 풀을 이렇게 묶거나, 봄에 풀 자라면, 일로 이제 좁은 이제 길이고 풀이 무성하니까 넓지도 않아요. 여기 풀을 묶어 놓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다가 팍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 거 아주 재밌게 했었죠? 이 똑같은 거 이런 데다가 해놔야지 사람도 안 다니는 데다가 묶어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함정은 어디다 파야 된다? 언덕에다가. 어떤 언덕? 사람들이 잘 다니는 언덕에다 파야 된다. 자, 사람이 말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없다? 뭐 하면? 말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없다? 있어. 뭐 하면? 아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길 원하면 아첨하시면 돼. 야, 잘생기셨습니다. 태양이 필요 없으시네요. 왜 이렇게 눈부십니까? 꽃이 울고 가겠네요. 막 이렇게 막 미석을 다 담아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점점 함정에 빠져요. 우리 집사람은 이쁘다 이쁘다 사람들이 그러는 바람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쁜 줄 알아. 칭찬에 약한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칭찬에 약한 거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람을 말로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기 당나귀기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 이게 절구잖아요. 절구는 구멍인데 얘가 새 집에서 썼잖아요. 여기에 까치발 했습니다. 까치발 한 거예요. 이 새 집 까치발 그 다음에 창수 들어갑니다. 뭐예요? 창으로 몽둥이로 이 새 집을 털어내는 장면이죠. 헐회입니다. 훼손 회방을 듣습니다. 이 방송 우리 집사람 안 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네? 안 봐야 되는데 무척 싫어하더라고. 좀 두려운데 더 후환이 두려운데. 자, 이거 쓸 용자입니다. 이거 광줄이에요. 광줄이. 광줄이. 예, 광줄이 아시죠? 예. 엮어 이 밧줄 같은 걸로 엮어 짠 광줄입니다. 광줄이인데 광줄이었는데 이게 광줄이가 하도 많이 사용되니까 지금도 시골 가면 이 망태기 같은 데다가
곡식이나 많이 넣어놔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니까 쓸용으로 바뀌었어요. 쓸용으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태기를 또 만들었어요. 망태기 어떻게 만들었냐? 망태기 만들었어요. 이게 망태기잖아요. 이게 망태기인데 쓸용으로 바뀌니까 여기다가 망태기는 꼭 손잡이 있어요. 이 손잡이 강조한 글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망태기인데 길용이라 그래요. 길용. 이 망태기는 사이가 어때요? 사이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물과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녀요. 네, 지나다녀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통? 통할통.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임신해서 애 낳는데 바람 들면 통풍, 통증이라 그러죠. 예, 아플 통자입니다. 병들어 기댈 역자가 의미어서죠. 자, 들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딱 망태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망태기면, 딱, 이게 망태기를 딱 잡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망태기를 딱 잡고는 탁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그게 날셀용, 굳셀용자야. 용기, 용감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들에 일어나는 사람이 탁 그렇게 메고 가는 이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날셀용자예요. 자, 자 보세요. 망태기가 하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바닥에? 바닥에 있는 걸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위로 걸쳐 매죠. 자, 그러니까 망태기를 걸쳐 매는데 물이 밑에서 위로 확 솟아. 뭐예요? 샘솟을 용자입니다. 용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음기호로 용자에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웰송자입니다. 웰송자예요. 암송, 송도 가다 할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발이 들어가면 뛸용자입니다. 뛸용자. 무용하다 할 때 뛸용자입니다. 발음교라고 하죠. 자, 여기를 잘 봐. 쓸용자가 망태기니까 이 쓸용자를 잘 보시죠. 이게 망태기니까 여기에서 예,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뭐죠? 예, 가출 비자입니다. 요거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갖춰 놓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화살통을 메고 있는 장면이요. 준비라는 것은 뭐 준비? 전쟁 준비. 그렇죠. 무기를 갖추는 거요. 가출 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흥미있는 글자를 또 하나 보시죠. 요거는, 부수는 쓸용인데, 쓸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글자 같아요? 뭔 글자 같아요? 이 밭에 싹이 돋아난 장면이요. 풀 한 폭이 돋아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래 밭포라는 글자였는데 이것이 클보로 바뀌었습니다. 클보. 넓은 밭에 무성이 돋아나는 싹과 식물의 클보예요. 그래서 밭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니까 경계를 집어넣은 글자가 밭포자요. 삼천포. 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삼포 할 때 씁니다. 삼포. 삼포가 뭐예요? 삼포가 인삼밭이에요. 인삼밭. 네. 그 다음에 크다란 뜻인데 큰 물 뭐예요? 개포라 합니다. 개포. 개포는 뭐냐?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 강이나 내 넓은 어귀를 포구라 그러죠. 포구. 그래서 이 포가 들어가면 다 물관련인데요. 마포, 그 다음에 재물포, 다 너른 그 마포도 옛날에 뭐 하던 항구였어요? 새우잡이하던 항구였죠. 예. 포가 들어가면 다 그래요. 개포라는 것은 개라는 것은 그렇게 너른 데를 말합니다. 강이나 내 넓은 어귀를 개라 그럽니다. 개어귀라 그러죠. 개어귀를 말습니다. 포구, 포천, 삼포. 자, 그러면 이게 넓다는 뜻인데, 클 보니까 손을 넓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게 도망가니까 손을 탁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골목에서 도망가.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잡으려고. 잡을 포. 사로잡을 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쇠금이 들어가면 크게 쇠가 크다가 아니고 점포하다 할 때 이거 써요. 점포 써요. 이 쇠금은 뭐냐? 농기구들을 넓게 늘어놓은 데가 뭐예요? 호미 늘어놓고 난 늘어놓고 그 다음에 삽 늘어놓고 이렇게 늘어놓은 데가 어디예요? 이 점포야. 이게 점포예요. 이 별포입니다. 별포. 그 다음에 이 클 보자에다가 사방팔방으로 당깁니다. 가죽이 요만했어요. 동물의 가죽이 요만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사방팔방 잡아 당겨서 늘리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늘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방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칠복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음질이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네? 다듬질이야. 예. 다듬질. 그렇죠. 다룸질이라고 하거든요. 다룸 가죽 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별부자입니다. 별부자. 우리가 학교를 짓는 부지라 그러잖아요. 넓힌 거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달아내서 설명하는 거죠. 넓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요만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넓혀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별부입니다.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이 옷을 크게 했다? 옷을 크게 했다가 뭐예요? 요만큼 빵꾸가 났어요. 요만큼 빵꾸 나면 옷을 기울려면 더 크게 덧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크게 덧대는 겁니다. 기울보자입니다. 기울보자. 보수하다, 보충하다 할 때 쓰죠. 그 다음에 그 수레에 보면 수레 옆에 덧방나무라고 있어요. 이 수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레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이제 수레입니다. 수레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옆에다가 대는 나무 있죠? 예? 옆에다가 이렇게 이 수레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평면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대는 나무, 이걸 덧방나무랍니다. 덧방나무. 옆에 대는 거, 덧방나무 보자입니다. 보자간이란 말이에요. 보자간. 덧방나무 보를 씁니다. 가장자리에 덧대는 나무를 덧방나무. 덧방 했다. 덧방. 기울 보자에 나와 있어요. 보자간 할 때만 쓰죠. 자, 여기가 클보라 그랬죠? 밭에 싹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른 밭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파종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뭘로 파종해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면 너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장면, 별부자입니다. 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너른 밭에 씨 뿌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넓게
펴다. 돈을 넓게 펴다. 펼부. 돈을 펴준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던져주는 거요. 부의금이죠. 부의부자입니다. 17번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나 또 어떤 스승으로서의 가르침들을 넓게 피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승입니다. 스승부자입니다. 세상을 넓고 크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넓을 부자인데, 펼부자인데, 넓게 아는 사람, 아주 넓게 아는 사람, 박사입니다. 넓을 박자입니다. 넓게 많이 아는 사람이죠. 박사,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나무를 얇게, 대나무를 얇게 물에다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펴입니다. 왜? 대나무를, 물에다가, 얇게 해서 물에다가 불렸다가 펼쳐요. 왜? 그 위에다가 기록하려고. 장부부입니다. 장부부예요. 그 다음에 물 위에 넓게 퍼져 있는 풀은 뭡니까? 그게 바로 열불박입니다. 물 위를 딱 이렇게 이 풀들이 쫙 덮고 있죠? 특히 어디 가면 그래요? 나무? 연못, 그렇죠? 가면 이끼 같은 것들이 쫙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꽃 이파리들이 쫙, 이게 풀 위가 올라가는 게, 넓게 물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열불박입니다.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얇은 화면이 이렇게 얇은 거를 뭐라 그래요? 초박막.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아주 행동거지가 깊이가 없는 사람을 천박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아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박대. 열불박. 대우가 시원찮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밧줄을 폈어. 뭐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동물을 잡으려고 밧줄을 폈어요. 그러니까 묶을박입니다. 사람을 묶을 때는 밧줄을 펼친 다음에 묶지요. 포박, 속박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룬 글자들은 단독으로 외우시려면 쉽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릇 도구 관련된 것들을 일부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잠시 쉬셨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하시죠.